만약에 아주 작은 물거품 하나가 단단한 강철을 그냥 찢어버릴 수 있다면 어떠세요? 좀 믿기 힘드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파괴적인 현상, 바로 캐비테이션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펌프나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꼭 자갈이나 모래가 촤르륵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뭐 시끄러운 소음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미세한 폭발들이 금속 표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파괴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소음, 그리고 이 파괴의 주범인 캐비테이션의 정체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죠? 이 작은 폭탄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같이 보시죠. 캐비테이션, 이걸 우리말로는 공동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물속에서 거품이 생겼다가 펑 하고 터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평범한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압력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 이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거품입니다. 이 캐비테이션 기포의 짧지만 정말 파괴적인 일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압력의 변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액체가 아주 빠르게 흐르면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훅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이 저압 지역에서는요, 물이 100도가 아닌데도 갑자기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서 증기 거품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럼 이 거품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살을 따라서 흐르다가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곳으로 슉 이동하겠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빵 터지는 겁니다. 이 높은 압력을 버티지 못한 거품들이 순식간에 안쪽으로 팍 찌그러지면서 붕괴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거품 딱 하나가 터질 때 그 순간의 국수 압력이 무려 수천 기압, 2천 기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금속 표면 위에서 초소형 망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 작은 망치들이 실제로 어떤 끔찍한 피해를 남기는지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분석하는 것처럼요. 캐비테이션은요,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지문을 남깁니다. 표면을 보면 꼭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나 날카로운 분화구 같은 구멍을 파놓기도 해요. 이걸 전문가들은 피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펌프 날개 끝 부분처럼 물살이 엄청나게 빠른 곳은 집중적으로 깎여 나가고요. 손상이 더 심해지면 이게 꼭 벌집 모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작은 구멍들이 서로 연결되고 점점 자라서 더 큰 균열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냉각수 펌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경우, 또 고온의 위험한 용매를 이송하던 펌프에서 실이 망가져서 내용물이 새어나오는 사고,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 제어 밸브도 과도한 압력 차이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심각한 침식을 겪기도 했고요.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바로 이 캐비테이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 파괴자가 조용히 움직이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거든요.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측정할 수도 있는 그런 신호를요. 자, 그럼 그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갈 굴러가는 소리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이 기포들이 터지면서 내는 일종의 비명소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음은 아주 독특한 진동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진동을 분석해서 지금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있구나 하고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진동 데이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아주 건강한 상태의 펌프입니다. 신호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정적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신호예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불규칙하고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가 들끓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기포들이 무작위로 빵빵 터지면서 만들어내는 캐비테이션만의 진동 지문인 셈입니다. 자, 이제 원인이 뭔지,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탐지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바로 이 파괴적인 현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작은 폭발들로부터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애초에 폭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캐비테이션 관리의 제1원칙은 바로 예방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리하고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똑똑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펌프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걸 전문 용어로 유효 흡입수도, 즉 NPSH를 충분히 확보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펌프로 들어가는 액체의 압력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충분히 높게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펌프를 액체가 담긴 탱크보다 더 아래에 설치한다거나 펌프로 들어오는 배관을 짧고 굵게 만들어서 압력 손실을 줄이는 거죠. 한마디로 애초에 기포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이 인용구가 캐비테이션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은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국소적인 폭발성 침식 현상이다. 그렇죠. 이건 그냥 표면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그런 마모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파괴 메커니즘 자체가 폭발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기계들, 발전소의 터빈부터 화학 공장의 펌프, 심지어 바다를 가르는 선박의 프로펠러까지 캐비테이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기계들의 수명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주변의 기계들이 내는 작은 소음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을 끝으로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